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엘리자베스 길버트. 소울메이트일 수도 있지. 문제는 내가 소울메이트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는 거야. 사람들은 소울메이트가 완전한 짝이라고 생각해. 사람이 원하는 것도 그거고. 하지만 진정한 소울메이트는 거울이야. 내 억눌려온 모든 걸 보여주는 사람. 내 의식을 일깨워 인생을 바꾸게 해주는 사람. 진정한 소울메이트는 아마도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람일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내 벽을 허물어버리고 내 따귀를 때려서 널 깨어나게 할 거거든.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작품은 현재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관객과 만나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좌절과 절망을 겪은 한 여인이 자신을 찾아 나서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앞에서는 소울메이트에 대한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소울메이트와 함께 사는 건 아니라고 해요. 소울메이트는 내 안에 또 다른 모습을 깨워주기 위해서 내 인생에 나타난 사람이고 곧 떠나버린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래도 진정한 소울메이트는 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울이면서 내 의식을 일깨워서 세상을, 인생을 바꾸게 해줄 소울메이트를 가졌나요?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은 서유미 작가의 저건 사람도 아니다를 만나봅니다. 서유미 작가는 판타스틱 개미지옥으로 2007년 제5회 문학수첩 작가상을 받았고 연이어서 쿨하게 한 걸음으로 제1회 창비 장편소설상을 받았습니다. 두 작품 모두 장편소설인데요. 오늘 소개하는 작품은 단편입니다. 저건 사람도 아니다. 이 작품은 창비 2009년 봄호에 실려 있고 2010 평론가들이 선정한 젊은 소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로봇도우미의 세계를 그렸는데요. 재밌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죠.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서유미 작가의 저건 사람도 아니다. 만나봅니다. 저건 사람도 아니다. 서유미. 현관문 앞에서 나와 똑같이 생긴 그것이 서 있었다. 그것과 눈이 마주친 순간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그것과 나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 없었다. 참, 얼굴이 다 떴네. 화장을 지우고 자는 건데. 화장을 지우지 않고 잤더니 피부가 엉망이다. 번들거리는 뺨에 클렌징 크림을 찍어 바르고 문질러보지만 업무와 회식이 만들어낸 고단함은 잘 지워지지 않는다.
머리를 감을까 말까? 아니, 늦었어. 양치를 하는 동안 머리를 감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시간을 확인하고 포기해버렸다. 1분 차이로 출근 카드엔 지각 표시가 찍힌다. 지가? 1분 늦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머리 감고 나올걸. 앞머리가 이게 뭐야. 한 방향으로 뭉친 앞머리는 불 꺼진 판 위에 남은 삼겹살처럼 뻣뻣하고 기름지다. 손으로 앞머리를 흩으면서 지각 표시를 셌다. 오늘 지각 때문에 다음 달 월차는 못 쓰게 됐다. 아니, 늦으셨네요. 네, 좀. 어제 회식이 있어서. 다들 날 밝을 때까지 마신 모양이던데 왜 멀쩡하니 출구 다투다. 이 회사는 체력 좋은 사람들만 모였나봐. 다음 달 월차를 못 쓰면 안 되는데. 애하고 개봉하는 애니메이션 보러 가자고 손가락까지 걸고 약속했는데. 이번엔 어기면. 아빠한테 보내줘. 나 아빠랑 갈 거야. 이제는 어디를 건드려야 엄마가 반응하는지 다 알고 있다. 어제 회식 자리에서 1차만 마치고 잽싸게 빠져나왔는데도 집에 도착하니 새벽 1시였다. 웬만하면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싶었는데 아이와 동생이 30분 간격으로 전화를 해대는 통에 진득하게 이야기도 나누지 못했다. 엄마, 나 숙제. 그림 숙제. 아니, 아직까지 안 잔 거야. 숙제. 그림 숙제. 그럼 엄마 옷 좀 벗고. 가방을 내려놓고 겉옷을 벗는 동안 아이는 알림장을 들고 따라다녔다. 아이가 코앞까지 들이댄 페이지에는 과연 붉은 글씨로 엄마와 함께 얼굴 그리기라고 써 있었다. 그 글자를 보자 정체되어 있던 피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서 12시까지 봐주는 조건으로 3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동생녀는 숙제도 안 봐주고 날라버렸다. 이모한테 좀 해달라고 하지. 선생님이 엄마랑 하라고 했단 말이야. 이모랑 하면 어때? 엄마 힘든데. 숙제는 이모랑 해도 괜찮아. 그런 게 어딨어. 엄마랑 하는 건데 이모가 엄마야. 아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져서 소리를 빽 질렀다. 막상 크레파스를 손에 쥐자 아이는 꾸벅꾸벅 졸았다. 눈이 감기는 아이를 어르고 달래가며 그림을 대충 완성하고 나니 새벽 2시가 되었다.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겨우 옷을 갈아입으면서 이대로 침대에 쓰러져서 영원히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다. 그 순간엔 굳게 닫힌 클렌징 크림의 뚜껑을 열어서 화장을 지우는 일이 지구를 구하는 것보다 어렵게 느껴졌다. 역시 커피는 모닝커피야. 선배, 늦었네. 좀. 커피 마실 거죠? 제가 배달해 드릴게요. 사무실에 들어가니 옆자리에 군은 벌써 모닝커피를 마시고 있다. 회식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었을 텐데 얼굴이 쌩쌩하다.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해도 다음날 아침엔 머리와 화장, 옷까지 완벽하게 세팅한 모습으로 자리에 앉아있는 게 구만의 능력이다. 커피 배달 왔습니다. 고마워. 근데 선배 얼굴이 왜 그래?
좀 피곤해서.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화장은 좀 하고 다녀. 30 넘으면 밖에 나올 땐 화장하는 게 예의거든요. 너도 혼자 애 키워봐라. 그게 말처럼 쉬운가. 요즘 일 잘하고 애 잘 키우고 자기 관리 끝내주게 하는 싱글맘들도 얼마나 많은데. 선배도 생각을 좀 바꿔봐. 응? 빈정거리는 구의 말을 뒤로 하고 커피를 마셨다. 진하고 단 커피가 필요했다. 출근하려고 공동 현관문을 나서는데 우편함에 꽂혀있는 흰 봉투가 보였다. 무슨 봉투지? 청첩장 같은데? 맞네, 청첩장. 나한테 이런 걸 보내고 싶니? 아니, 자기 애 키우는 전체한테 청첩장을 보내고 싶냐고. 전 남편의 이름은 희귀성을 가진 여자의 이름 위에 써 있었다. 예식일은 한 달 뒤 토요일 오후 3시. 청첩장을 가방에 쑤셔 넣을 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상실감 때문은 아니었지만 생각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었다. 여러모로 피로가 가중되는 아침이었다. 커피를 마시자 폐차 직전의 자동차에 겨우 시동이 걸렸다. 그 선배 말 듣고 나도 화장품 만들어 쓰고 있는데 생각보다 좋던데요? 당연하지. 방부제 걱정도 없고 나한테 딱 맞는 화장품 쓸 수 있으니까 좋은 거 당연한 거 아니야? 하긴 웨이빙이 대세니까. 나 선물할 때 있으면 화장품 만들어서 선물하는데 다들 좋아하더라고. 난 화장 지우는 것도 귀찮아서 쩔쩔 매는데 스킨과 크림을 만들어 쓰다니. 저기 구경미 씨. 예, 선배. 혹시 말이야, 보약 같은 거 먹고? 보약은 무슨. 선배, 나 아직 젊거든요. 아이, 그러지 말고 몸에 좋은 거 있으면 소개 좀 해봐. 아니, 아무것도 안 먹는다니까. 내가 사무실에서 뭐 먹는 거 봤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쌩쌩해? 내가 뭘 쌩쌩해. 우리 사무실 에너자이저는 저기 따로 있는데. 구의 턱짓에 간부 회의를 마친 홍이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왔다. 오늘은 재킷 위에 실크 스카프를 두른 차림이다. 성공하는 그녀를 위한 스타일 같은 제목의 화보에서 바로 튀어나온 듯 완벽한 모습이다. 그녀의 등장과 함께 느슨했던 커피 타임이 오전 업무 모드로 신속하게 전환되었다. 자, 어텐션! 정확하게 10분 후에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홍 팀장은 완전 에너자이저야. 네. 가장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까지 일하고 거기다가 주말까지 나와서 일하는 워커홀릭. 그 와중에 친구하고 인터넷 쇼핑몰까지 운영한대요. 매출이 월 1000이라니 이건 뭐 에너자이저도 슈퍼 히어로 수준이지. 아니 오죽하면 동해번쩍 서해번쩍 한다고 해서 별명이 홍길동일까. 홍길동이라. 공과 사의 구별이 명확해서 인간미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뭐 디자인 감각이 뛰어난 데다 통솔력까지 갖춰서 통합 디자인팀 팀장으로 거론되고 있잖아. 저 빈틈없는 스타일에 강한 눈빛, 거기다 상대를 제압하는 카리스마까지. 맞아요. 홍 팀장님만한 적임자도 없을 거야. 근데 홍 팀장님 선배하고 동갑 아니야? 어머, 정말요? 근데 왜 난 커피나 한 잔 더 마셔야겠다. 저희 먼저 회식 갑니다. 디자인 1팀은 바로 회의실에 모였다. 나는 커피를 한 잔 더 탔다. 팀원들을 기다리는 홍의 표정은 회식 다음날 아침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은 듯 야무졌다. 디자인팀 통합이 빠르게 진행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인원 감축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맡은 업무에 더욱 충실해 주시고 근태 신경 좀 써주세요. 다음 달에 있을 L그룹의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하고 신규 브랜드의 홈페이지 구축건입니다. 프롬프터 스타트 해주세요.
홍이 말할 때마다 구가 민첩하게 의견을 내놓았다. 회식 다음 날인데도 두 사람 다 자세가 꼿꼿하게 의욕이 넘쳤다. 커피를 한 잔도 마셨지만 내 머릿속에 낀 안개는 거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회의 내내 나는 열등인 나고자의 심정으로 구와 홍을 우르러 봤다. 아무래도 나는 저들과 종 자체가 다른 것 같았다. 자,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당분간 야근해야겠죠? 그럼요. 미리 각오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야근. 난 회의 수첩에 야근이라고 쓰고 그 옆에 워커홀릭,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이라고 썼다. 그러자 불현듯 전 남편이 보낸 청첩장이 떠올랐다. 청첩장의 빳빳한 모서리가 빈속을 확 긁고 지나갔다. 야근? 그럼 돈 더 올려줘. 3만 원이 뭐냐? 3만 원이. 당장 야근을 해야 되는데 백수 동생이 요구하는 금액은 자꾸 올라갔다. 일도 못하는 주제에 배짱만 두둑해지고 있었다. 이참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다. 가사도우미. 검색창에 가사도우미라고 치자 관련된 파견업체 목록이 쭉 나왔다. 먼저 카페에 들어가서 도우미를 썼던 경험자들의 조언과 사연을 꼼꼼히 읽어봤다. 글을 읽다 보니 도우미를 써서 편하고 좋았다는 글보다 잘못 쓴 도우미 하나가 얼마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고발 같은 게 더 많았다. 홈페이지만 보고 제대로 된 업체를 골라낸다는 건 포장된 상자 속에 든 선물이 뭔지 맞추는 것만큼이나 어려웠다. 이게 뭐지? 로봇 도우미 3개? 응? 로봇 도우미 3개라는 이름의 사이트를 발견한 건 인내심을 가지고 마지막 페이지까지 클릭한 후였다. 흥미를 끈 건 회사의 소개 글이었다. 한국말이 서툰 도우미를 쓰고 계십니까? 검증받지 못한 가사 도우미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로봇의 신개념, 진화된 청소 로봇, 요리 로봇, 베이비시터 등 각종 로봇이 당신의 삶을 윤택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삶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비밀리에 이 혜택을 누리고 계십니다. 비밀리에? 비밀리에라는 부분에서 궁금증이 생겼다. 도우미 알선 업체의 비밀 혜택이란 게 대체 뭘까?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었지만 모든 서비스는 회원 가입 후에 이용이 가능했다. 문의사항은 메일을 통해서 접수했지만 가입된 후에만 받아볼 수 있었다. 회원 가입을 누르자. 저희 회사의 가입 기준은 매우 까다로우며 엄격한 심사 기준을 거친 분에 한해서만 로봇 도우미의 세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이 거부된 것에 대한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과연 비밀리에 누릴 만한 혜택이 존재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호기심 반 궁금증 반으로 회원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신청 버튼을 눌렀다. 로봇 도우미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일도 보냈다. 연봉이나 부동산에 대한 항목 때문에 가입에 큰 기대를 걸지는 않았다. 30분쯤 후. 문자. 가입 승인? 답변 완료? 회원 번호는 123456? 어머, 가입이 됐나 보네? 어디? 일종의 사이보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인간과 유사하며 특화된 프로그램 장착으로 업무 수행 능력은 일반인보다 뛰어납니다. 하나의 사이보그로 가사 도우미, 베이비시터는 물론 간단한 사무부터 디테일한 업무까지 가능합니다.
사이보그의 종류에는 일반 사이보그와 주문자를 그대로 본따 만든 트윈 사이보그가 있으며 트윈 사이보그의 경우 발급 기준이 더욱 까다롭습니다. 로봇 도우미를 통해서 새로운 기계 문명의 세계를 접하시기 바랍니다. 기계 문명의 세계라. 뭐 로봇이니까 당연히 기계겠지만 기계라는 게 괜찮을까? 우려가 됐다. 인간미가 없다거나 기계 문명의 삭막함이 싫다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기계라는 게 결국 인간이 관리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관리를 못하면 더 골치 아파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다. 업체 측은 내 걱정이 기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리고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했다. 놀라울 정도로 부지런한 사람, 피곤해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을 잘 해내서 주변의 부러움을 받는 사람, 갑자기 정신 차리고 완벽하게 변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의심해 본 적 없습니까? 그분들은 저희 회사의 트윈 사이보그를 이용하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트윈 사이보그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고객 중에는 유명한 사업가나 연예인, 사회 각층에서 인정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트윈 사이보그의 용도는 무궁무진하며 많은 분들이 비밀리에 이 혜택을 누리고 계십니다. 트윈 사이보그 시스템에 대한 업체 측의 자신감은 대단했다. 발급 가능 판정을 받고도 누리지 않는 건 손해라고 했다. 사이보그에게 집안일을 맡긴다고 해서 인생의 시름이 반으로 줄어든다거나 삶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지만 흥미가 생긴 건 사실이었다. 홍보 문구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돼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게다가 일반 시스템과 가격대가 비슷했기 때문에 부담도 적은 편이었다. 나는 트윈 사이보그 시스템 이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현재 고객님의 사이보그가 제작 중에 있으며 사용 장소와 시간, 업무 내용을 미리 알려주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 내용은 언제든 변경이 가능하며 하루 전에 미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시 복장과 헤어스타일,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려주셔야 차질 없이 이용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나하고 똑같이 생겼다. 이틀 후 나와 똑같이 생겼지만 내가 아닌 어떤 것이 우리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 앞에 서 있는 그것을 보는 순간 머리끝이 쭈뼛서고 팔에 소름이 돋았다. 그것은 주위를 민첩하게 둘러보더니 현관문 안으로 쑥 들어왔다. 업체에서 보낸 유의사항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사이보그와 함께 있는 모습을 주변 사람에게 들키지 말 것. 들켰을 경우 쌍둥이라고 불러댈 것. 특히 가족을 조심할 것. 기계의 결함이 아닌 경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아무튼 함께 있는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것은 내가 출근한 다음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고 나는 아이가 잠든 걸 확인한 후에 집에 들어갔다. 그것은 확실히 가사 업무에 능숙했다. 이렇게 깨끗하지? 싱크대에 물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네? 완벽해. 소파 위에 저건 세탁물? 반듯하게 읽혀져 있네. 이를테면 그것은 최고의 청소 로봇이자 완벽한 식기세척기, 구김방지 스팀 기능은 물론 개킴 기능까지 추가된 세탁기였다.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아이와 잘 지낸다는 것이었다. 집안일과 아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덕에 나도 모처럼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 반복되는 야근에도 지각하지 않자 구가 물었다. 선배, 요즘 보약 먹어? 보약 무슨...
이런 아침부터 누구야? 청첩장 받았지? 제주도 좋아. 그 사이에 청첩장을 다 찍고. 아유, 그 얘기하려고 아침부터 전화했어? 빈정거리지 좀 마. 저번에 말했잖아.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결혼식 때 지윤이를 화동으로 세우고 싶은데 괜찮지? 의미 있잖아. 집사람도 좋다고 하고. 드레스 고르게 토요일날 보내. 집사람이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대하지 마. 늦지 않게 보내. 청첩장을 어디다 처박아놨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화동이고 뭐고. 아빠는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단다. 엄마랑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다시는 만나게 하지도 않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자고 있는 아이의 얼굴은 점점 더 전 남편을 닮아갔다.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물에 불린 미역처럼 흐물흐물해졌다. 몸이 왜 이러지? 오늘은 아프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몸살이라도 걸려주었으면 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절대로 아파서는 안 되는 때가 있다. L그룹은 우리 회사의 VIP 고객인데다 그 홈페이지의 리뉴얼 작업 결과에 따라서 생사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회의에 꼭 참석해야만 했다. 하지만 마음과 달리 몸은 불덩어리인데다 팔다리는 반쯤 녹은 엿가락처럼 늘어져서 수습이 안 됐다. 다 죽어가는 목소리를 듣고도 홍은 사무적으로 말했다.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아프단 말이에요? 미안해. 좀 쉬었다가 늦어도 10시 반까지 출근하세요. 팀장님. 뭐 그래. 하는 수 없지 뭐. 트윈사이버그에 신청하는 수밖에. 아니야. 집안일도 아니고 회사에 보내는 건 좀. 그래, 방법이 없어. 자리만 채우면 되니까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업체에 주문을 넣으면서도 고열보다는 불안함 때문에 벌벌 떨었다. 약을 먹고 자다 깨기를 반복하는 동안 꿈속에서 그것은 팔다리가 부러진 채 사무실 밖에 버려졌고 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전 남편에게 아이를 빼앗겼다. 출근했군요. 자료실에서 잠깐만 봐요. 다음날 출근하자 홍이 급히 나를 자료실로 불렀다. 자료실에 들어가서 홍이 입을 열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메인 페이지 맡길 테니까 어제 말한 대로 진행해봐요. 평소에도 그렇게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하면 좋잖아. 꼭 인원 감축이라는 극약 처방이 있어야만 실력 발휘할 거예요? 이번에 L그룹 건 기대할게요. 홍의 그윽한 눈길에 나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그것이 나선 모양이었다. 업체로부터 어제의 상황을 상세히 전달받았다. 처음에는 자리만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릴지도 모를 위기에 처하자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래서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분신이라는 겁니다. 분신. 담당자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나는 메인 페이지를 따냈다는 사실보다 그것이 사고를 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 안도했다. 어제 회의의 여파 때문인지 사무실은 술렁거렸다. 홍뿐 아니라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가 나의 활약에 놀란 눈치였다. 그것이 홍의 신임을 얻어냈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문제는 그것이 내놓은 아이디어를 내가 도저히 표현해낼 자신이 없다는 데 있었다. 그렇다고 모두가 기대하는 아이디어를 버리고 쉬운 방향으로 갈 수도 없고, 이제 와서 그건 내가 내놓은 의견이 아니라고 발뺌할 수도 없었다. 애석하게도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청할 만한 곳은 로봇 도우미의 세계뿐이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웹 디자인 작업을 그것에게 맡기는 게 어떻겠습니까? 일단 회사에서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다음 날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일은 내 몫이 되었다. 열흘 정도면 디자인 작업이 마무리될 것 같았다. 예상하지 못한 휴가가 생겨서 신날 줄 알았는데 묘하게 공허하고 불안했다. 집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안일에 매어갔다. 부지런히 움직여도 욕실 바닥에 물기가 흥건했고 싱크대 밑에서는 바퀴벌레가 기어나왔다. 시간을 들여 음식을 만들어주면 아이는 투정을 부렸다. 맛없어. 저번에 해준 거 그거 먹고 싶어. 나는 유배지에 와 있는 죄인처럼 회사에 복직할 날만 기다렸다. 업체 쪽에서 홈페이지 작업 완료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가사 업무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던 차라 콧노래를 부르면서 출근했다. 아침 내내 흥얼거리던 노래가 L그룹 쪽에서 수정 작업을 의뢰하는 바람에 뚝 끊어졌다. L그룹 쪽에서 연락 받았죠? 네. 저기 수정을 해달라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급하니까 오전 중에 가능하죠? 저 그게... 왜? 몇 군데 안 되니까 간단하잖아요. 오전 중에 끝내야 하니까 서둘러 주세요. 그것을 불러서 교대하기엔 상황도 그렇고 시간도 없어. 그래, 직접 하는 수밖에. 이거 수정한 거예요? 어떻게 수정 전보다 더 안 좋아? 오늘 왜 그래요? 자기답지 않게. 그게... 알았어요. 그동안 과로해서 피곤한 것 같은데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고 내일 제대로 마무리해줘요. 네? 오늘 일찍 들어가고 내일 제대로 마무리해줘요. 이 말은 마치 교대할 시간을 줄 테니 그것을 데려오라는 은밀한 주문 같아. 심각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는데 대화창이 떴다. 구였다. 선배, 오랜만에 홍한테 깨졌네. 그동안 죽이 척척 맞아서 일하더니. 근데 웬일이야? 실수를 다 하고. 빈정거리는 구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홍에게 깨진 건 아무렇지도 않았다. 내가 속상한 건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었다. 구와 홍에 대한 험담으로 침묵을 도모했던 동료들은 나를 노골적으로 피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 몇 사람도 감원 대상으로 결정되었다는 걸 전해 들었다. 그것이 회사 생활을 어떻게 했을지는 뻔했다. 갑자기 완벽하게 변한 사람, 여러 가지 일을 잘하는 사람, 업체가 자랑하는 그대로였을 것이다. 모든 것이 막막했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했다. 그건 지금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내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결혼식을 앞두고 아이는 잔뜩 흥분했다. 드레스를 입고 뛰어다니는 아이를 얼러서 밥을 몇 숟갈 먹였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 남편의 결혼식에 가서 박수를 치고 밥을 먹을 정도로 속 좋은 인간은 못 되는 것 같았다.
그렇다고 아이만 보낼 수도 없어서 업체에 연락했다. 베란다에 서서 그것이 아이와 함께 차를 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이는 정말 그것이 엄마라고 믿는 걸까? 엄마와 그것이 다르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걸까? 왜 모르지? 진심으로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 없었다. 그것은 정말 나와 완전히 같은 걸까? 나조차도 알 수 없었다. 회사에 갈 수도 없었다. 거기에는 대리로 승진한 그것이 처리할 일들만 쌓여 있었다. 집안을 서성거리다가 결국 옷을 갈아입고 모자를 눌렀었다. 잠깐 보고 온다고 큰일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아는 얼굴을 만날까봐 사람들 틈에 숨어서 결혼식을 지켜봤다. 화관을 쓰고 드레스를 입은 아이가 바구니 안에 든 꽃잎을 뿌리면서 입장했다. 아이가 꽃잎이 다 떨어진 바구니를 하객 쪽으로 던지는 바람에 식장하는 웃음바다가 되었다. 당황한 아이가 두리번거리자 그것이 번개같이 출동해서 아이를 안고 들어왔다. 나는 튀어나가려다가 멈칫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있는 모습을 들켜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신의 전남편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것은 순서가 끝날 때마다 오늘의 주인공인 부부를 향해 박수를 보냈다. 식이 끝난 후에는 다정하게 인사까지 나누었다. 저런 행동이 나답지 않다는 걸, 나라면 절대로 저럴 수 없다는 걸 저 인간은 모르는 걸까? 달려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그것과 함께 있는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서둘러 식장을 빠져나왔다. 걷는 것 외에 딱히 할 일이 없어서 한참 동안 걸었다. 화창한 토요일인데다 주변에 예식장이 몇 군데 더 있어서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객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 다들 한껏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후줄근한 추리닝 차림의 여자는 그래서 더욱 눈에 띄었다. 여자는 어디를 보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을 하고 거리를 좁혀왔다. 누구지? 어디서 봤더라? 나를 발견한 여자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존재를 감추려는 듯 빠르게 걷기 시작했다. 여자가 허둥대며 내 옆을 지나갈 때 그녀가 누군지 떠올랐다. 반쯤 지워진 얼굴로 걸어가는 여자는 바로 홍과 똑같은 홍이었다. 설마 했는데 역시나 홍도 로봇 도우미의 세계의 고객이었군요. 자, 저건 사람도 아니다. 서유미 작가 직접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신선한 소재였어요. 이렇게 작품으로 또 단편 소설로 만나보기에는요. 그러니까 로봇 인간, 우리가 얘기하는 사이보그 얘기인 거죠? 예,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요. 네. 이 소설의 이제 주인공이 이혼한 워킹맘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과 육아 사이에서 이렇게 좀 치이다가 회사에서 사실 퇴출될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도우미를 찾고 그러다가 로봇 도우미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고요. 네. 거기서 이제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트윈 사이보그를 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 트윈 사이보그가 가사나 육아 같은 좀 간단한 일만 이제 담당을 하다가
그 주인공이 이제 아프게 되는데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네.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이제 출근한 후로 이제 점점 주인공의 자리를 뭐 엄마라든가 뭐 아내라든가 이런 자리를 좀 차지하게 되면서 주인공이 굉장한 혼란에 빠지게 되는 큰 줄거리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요. 근데 이 작품을 어떤 동기로 쓰게 되셨을까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어떠세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저건 사람도 아니다. 야, 사람 같지도 않다. 이런 말을 좀 많이 쓰는데 네. 그 말이 사실은 굉장히 좀 이중적이고 극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루저나 백수 같은 좀 어떻게 보면은 사람보다 못 미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많았는데 보통 사람을 되게 주눅들게 하는 좀 슈퍼맨이나 좀 슈퍼우먼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없지 않았나. 그래서 그쪽에 좀 주목을 하게 됐고요. 나와 같은 종류의 인간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들한테는 좀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예, 그런 의문에서 사실은 이 소설이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냥 우리 생각하는 대로 부지런하고 좀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공했을까?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눈으로 볼 때는 좀 완벽하게 보이는 것에 좀 이면에 숨겨진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예쁜 여자 보면은 수술한 거 아닐까? 이런 그렇죠. 의미를 갖는 것과 조금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보다 예쁜 여자 보면 분명히 수술을 했을 거야. 그래야 약간 마음도 편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되게 사소한 질문이 좀 씨앗이 돼서 이런 이야기를 쓰게 됐어요. 그렇군요. 그래요. 근데 그냥 누구나 다 뭐 말씀하셨듯이 나보다 좀 능력 있고 예쁘고 이런 사람 보면은 왠지 모를 그냥 비교를 하게 되면서 질투심이 좀 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바쁘면 내 몸이 2개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는 여기서 좀 공부시키고 하나는 저기 가서 일시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진짜 우리의 그 상상의 세계들이 이 작품 속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작품 안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들을 보니까 이게 참 곤란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그렇죠. 되네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사실 이렇게 모든 가치 기준이 돈으로 환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나 좀 인간적인 것에 대해서 경시하게 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 주인공도 사실은 일하고 육아에서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서 퇴출당하고 싶지 않아서 왜냐면 돈이 나오는 게 회사니까 직장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나 아니면은 소중한 아이를 이렇게 맡겨버리거든요. 근데 그 마음에 이렇게 합리화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돈을 지불하고 대여한 거니까 다른 사람들도 사용하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아마 이런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을 했을 텐데 나중에는 결국 트윈 사이보그한테 자기 자리나 아이를 뺏길 때도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맞서서 싸우거나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현대사회의 비극이 아닐까. 우리가 되게 소중한 것이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시소처럼 약간 저울질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 정말 소중한 것이 뭘까에 대한 고민도 들었는데 또 마지막에 그 전 남편의 결혼식장에 가서 네. 굉장히 환하게 웃으면서 막 축하하고 있는 그 사이보그를 네. 보면서 또 그 결혼식장 분위기는 한결 더 좋아지고요. 그쵸.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이 세상에서 원하는 나에 대해서 기대하는 모습은 예. 나의 그냥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참 그들이 기뻐할 만한 모습인가? 뭐 이런 맞아요. 고민도 좀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네. 저희가 이 저건 사람도 아니다라는 작품을 만나봤는데 근데 서유미 작가께서는 제1회 창비 장편소설상을 수상을 하면서 화려하게 등단을 한 작가세요. 그 작품 제목이 쿨하게 한 걸음이고요. 근데 제목만 들어도 굉장히 궁금해지고 호기심이 물씬 풍기는 그런 느낌인데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쿨하게 한 걸음은 사실 그렇게 쿨하진 않고요. 33살이 된 이제 연수라는 주인공이 두 번째 사춘기를 겪게 되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기라고 하면 아마 제일 잘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행에서 보게 되는 게 뭐 아름다운 풍경이나 뭐 사람들이 아니라 정년 퇴직한 다음에 이제 좀 어떤 갱년기에 빠진 아빠, 또 자기 인생이 뭔가 이렇게 좀 걱정하는 엄마, 그리고 네버랜드 대신에 현실을 선택한 그 피터팬 같았던 친구, 또
30대이면 분명히 자리를 잡고 어엿한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우리 시대 30대의 자화상 이런 것들을 만나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쿨하게 한 걸음에서 주목하고 싶었던 건 사실 사람들은 평생 사춘기를 겪는 게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주인공을 통해서 좀 다양한 세대와 좀 다양한 고민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서 이제 여기서의 한 걸음은 좀 세상 밖으로 나가는 한 걸음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한 걸음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관심이 정말 다양하신 것 같은데 오늘 뭐 사이보그의 세계를 저희들이 본 것도 그렇고요. 요즘에는 또 어떤 곳에 관심을 두고 계실까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사람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를 좀 모색하고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좀 다양한 측면을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하다 보니 그랬고요. 요즘은 이제 문학 잡지의 장편을 연재를 하고 있는데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추구하는 뭐 명예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뭐 사랑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아름다움 같이 인간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욕망하는 걸 소재로 이 욕망이라는 게 어떤 기준치를 넘어섰을 때 어떻게 인간을 파멸로 몰고 가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쓰고 있고요. 네. 아마 내년 정도에는 서점에 나오지 않을까. 열심히 하면. 그렇군요.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독자들이요. 네. 작가 개인의 그런 뭐 면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네. 뭐 결혼은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작품을 쓰고 싶으신지 뭐 이런 거 이렇게 좀 뭐 가능한 것만 알려주세요. 제가 뭐 하나하나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아니 사실 별로 그렇게 말씀드릴 게 없어서 결혼을 했고요. 그러세요? 네, 결혼을 했고. 굉장히 어려 보이시는데. 감사합니다. 라디오라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왜 이러세요? 네. 진짜, 저희가 또 이제 사진도 홈페이지에 게재를 그래요? 하니까 아마 네. 진짜 청취자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어요. 굉장히 어려 보이시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결혼을 안 하셨겠지라고 내심 생각을 했는데 하셨군요. 네, 예. 더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쓰든지 가장 좋은 소설은 재밌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좀 쉽게 풀어가고 재밌게 풀어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제일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 전작이 이제 판타스틱 개미지옥도 그랬지만은 거대한 자본주의와 개인, 그리고 어떤 거대한 도시와 또 인간의 욕망 같은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쓰고 있고, 또 내년에는 이제 뭐, 요즘 스파이, 구조리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단편을 쓰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야기 쭉 듣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서유미 작가께서 글 속에 녹아내실 여러 가지 관심사들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건 사람도 아니다의 서유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밥이 익는 온도는 100도, 또 커피를 마시기 좋은 온도는 80도, 사람의 체온은 36.5도. 요즘 기온이 많이 떨어졌죠. 따뜻한 게 그리워지는 계절인데요. 이 계절에 그리워지는 온도는 사랑하는 이가 내미는 손의 온기, 그리고 내 어깨를 살포시 감싸는 그 포근함이 아닐까요? KBS 라디오 독서실, 지금까지 서유미 작가의 저건 사람도 아니다 편이었습니다. 음악 강진호, 효과 안익수, 윤미원,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박기환, 진행의 김경란이었습니다.